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왜 공매도가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그럼 왜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공매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가야 될 텐데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종목을 빌려서 일단 빌려서 판 뒤에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내가 10만 원에 100주를 빌려서 팔았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 발생한 거래대금은 얼마인가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만큼의 내가 종목을 빌려서 일단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A 주식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A 주식을 1년 뒤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포인트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주가가 1만 원이 되었고 이 1만 원이라는 주식을 내가 100주만큼 빌렸으니까 100주를 사서 되갚 봤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발생된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A 주식을 100주만큼 10만 원에 빌려서 내가 팔았을 때 대금은 1000만 원이고 1년 뒤에 이 종목이 만 원으로 떨어져서 내가 100주를 사서 다시 그 수량만큼 갚았을 때는 100만 원만큼의 거래 대금이 들었기 때문에 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차액 값인 900만 원만큼의 900만 원만큼의 차익이 이제 수익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공매도입니다. 이게 공매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가격, A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 종목을 미리 비싼 가격에 내가 사고 나서 실제로 떨어졌을 때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어내는 게 공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가 정말 이렇게만 흐름을 살펴본다면 하나의 투자 스킬로서 상당히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실제로 맞습니다. 공매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공매도 자체는 하나의 투자 전략이자 스킬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공매도의 기본적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좀 존중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왜 나쁘냐라고 한다면 외인과 기관은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기간적 제한이 없고 개인은 공매도에 대한 기간적 제한이 발생한다. 일단 이 발생한다는데 일단 차별적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외인과 기관은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기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매도 수량을 리볼빙하면서 개인은 그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하면서 물량을 다시 내놔야 되는 시점이 있다면 외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계속해서 공매도를 하면서 시장 종목을 누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이 싸운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과연 공매도로 손실을 보려고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매도로 수익을 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적 한계는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 절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 반대로 손실의 한계는 무제한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상승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론적으로 주가의 상승은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는 절대 영원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의 한계가 있는 반면 손실의 한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나는 손실을 안 보겠다라는 취지로 리볼빙을 계속해서 해가는 겁니다. 공매도 싸움에 있어서는 개인이 외인과 기관을 이기기란 불가능하다라고는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보진 않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일단은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인과 기관이 이 공매도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성향인 건 알겠어. 그래서 도대체 왜 공매도가 나쁜데? 자,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가 있나요? 그 종목에 대한 악재성, 아니면 좋지 못한 언론 보도 등이 될 수 있겠죠. 외인과 기관은 이미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 주가를 올리는 것도 이 외인과 기관의 뭐 정보성이라던가 아니면 언론성이라던가 내부 공시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떨어뜨리는 것 역시도 외인과 기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공매도가 과열된 외인과 기관의 종목이라면 악재성으로 언제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높은 자금력이 이미 이 주식에 대해서 총알이 베팅이 되어 있을 건데, 오르면 손실은 무제한인 반면 한계는 수익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올랐을 때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하든 어떻게든 뭐 악재성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언론 보도가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내부 공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혹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서 주가가 떨어질 걸 알고 미리 베팅을 하면서 공매도 비율을 높일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의 수라도 공매도의 이런 접근성 자체는 외인과 기관이 우위에 점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매도가 그만큼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기란 쉬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공매도가 이제 이어졌던 종목의 주가 추이가 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2022년 지독한 증시였죠. 2022년 증시에 빗대서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1년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개인 같은 경우에는 90일로 3개월 제한이 공매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2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딱 3개월 기준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1위부터 쭉쭉쭉쭉 순위가 나오는데, 물론 시장이 그동안 좋지 못해서 지금 이 당시의 평균가 대비 오늘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지금 음수로 꽂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당시 2022년만 놓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자, 두산에너빌리티 처음 2022년에 주가를 보더라도, 자,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자, 조금 더 땡겨서 봐야 되겠네요. 자, 1월부터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죠. 주가가 강하게 빠지는 모습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2년에 이 종목의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2년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제한받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HMM 역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HMM 역시도 단기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반응이 나왔지만 결국에 주가의 추이가 강하지 못하고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대한전선, HMM 모두 외인과 기관의 이런 공매도 세력에 의한 작품이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의 개별적인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뭐 악재를 언론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노출을 시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 자체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업황에 대한 부진이라던가 그 산업이 속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부 악재성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하나의 전략적으로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전반적으로 공매도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주가의 상승폭이 확인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다더라.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물론 결국에 시장이 회복하고 상승장이 이어지는 경우에서는 공매도 비율도 전반적으로 좀 낮을 수 있고, 공매도 매수 세력 역시도 포지션을 전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지금처럼 횡보하거나 단기 베어매킬 랠리가 형성되는 지점에서는 공매도가 우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될 여지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산업 내에 종목을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매도가 과열되어 있는 종목이라던가 그 공매도 비중이 매매 포지션에 있어서 강하게 취해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매도 자체의 도입 취지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 볼 수 있지만 공매도가 과열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라던가 하락할 가능성이 결국에는 높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공매도 비중 역시도 함께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